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모의 면접 예상 문제 출제 및 풀이를 담당한 황간고등학교 교사 이상규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는 25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에 활용한 제시문 자료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및 윤리의 사상에 있는 교과서 본문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제시문 내용은 일기 자료로 모의면접 예상문항집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상 문제를 풀이하면서 출제 의도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 차례대로 문항을 먼저 본 후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 지문을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한 비문학 지문을 풀 때도 늘 그렇듯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제시문을 읽게 된다면 제시문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속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를 나의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자, 이 경우에는 답변을 할 때 빗금을 쳐서 내가 답변을 할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속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를 이라고 해서 일단은 먼저 답변을 제시할 때 가지문에서 이러한 것이 왜 만연한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한 뒤 이후에 나의 현상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다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가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능성, 요것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한 뒤에 다 내용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 다 지문을 지금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만 가지고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 지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불관용의 관점에서도 하나 보고 있고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을 보고 있구나. 즉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양면성을 지금 가 지문에선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 본다면 1번 문항에서 다시 본다면 이러한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를 나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나의 현상은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불관용 현상, 즉 어떠한 우리 사회 속에서 톨레랑스가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항에 있어서는 다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소셜미디어의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다 내용은 우리 사회의 관용 정책이 포용성이 얼마나 있는가와 연관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문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라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축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 가에 밑줄 친 A와 B 중 어느 것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 예상하는지 말해보시오. 자, 앞선 2 질문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번 마지막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의 관점을 조금 더 견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라 질문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포인트로 라 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 자신의 생각이 소셜미디어가 관용과 불관용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1번과 2번 문항에서 관용, 불관용 해당 사례들을 예시로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앞부분의 제시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의 제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문항에서 보다시피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관용 그리고 불관용 이거 2가지를 둘 다 심화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시문을 하나씩 제시문을 다시 보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그리고 소통과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능성은 관용을 위한 도구로 보일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자, 관용을 위한 도구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할게요. 관용을 위한 도구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밑에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관용을 위한 도구일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기술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세상 밖의 세상을 보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10대를 특히 이 새로운 세계주의의 큰 수혜자라고 여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제너레이션 G, Gen Z라고 얘기를 하죠. Gen Z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밖의 세상, 여러분들은 스마트폰과 어떤 태블릿 PC 여러 것들을 통해서 세상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자, 하지만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대들의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쓰니 살펴보면 인터넷이 어떠한 실체적인 방식으로든 일반적인 방식으로든 자, 불평등을 없애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 양식은 너무나 익숙하다. 즉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불관용이 만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관용이 만연하다. 이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 분열의 다수가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 분열의 다수가 온라인에서 되풀이되고 일부 경우에서는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러한 요즘 들어서 이런 불관용, 편견, 인종차별주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젠더 갈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요새 10대, 20대, 그 다음에 2030까지도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젠더 갈등들이 상당히 피튀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오프라인보다도 더욱더 확대된 모습들을 우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있었던 것이 이런 미묘한 작은 사회 분열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한 기존의 분열은 10대들이 소셜미디어와 자신들이 접하는 정보를 경험하는 방식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 주로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정말로 풍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기술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하지만 또한이라고 해서 A와 B가 서로 상충되는 모습들을 지금 한 문장으로 엮여 있는 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죠.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패친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러한 사례가 되겠죠. 패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지 않았을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상의 친구들을 마주하는 것. 이거는 뭐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낯선 문화겠죠.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알고리즘을 의도했습니다. 알고리즘.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자기 전에 고양이 영상 하나만 보고 자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고양이 영상을 띄운다든가 최신 동영상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자극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한다든가 즉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들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겠지만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셜미디어 정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속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 자, 이거는 앞서서 내용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파란색과 관련한 부분들이겠죠. 파란색과 관련한 부분들. 자,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를 나의 현상과 관련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나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지배하는 여론이나 신념 또는 관습이나 종교적 입장이 그와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들을 억압하고 의견을 발표할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마치 정신병자를 대하듯 경멸하거나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 소심한 대중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자, 소심한 대중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강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감추거나 사회가 강요하는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척할 수밖에 없어진다. 포인트는 뭐죠? 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척할 수밖에 없다. 네. 자, 즉, 다수 대중의 어떠한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심한 대중은 그런 군중들의 움직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다수 대중의 횡포 그리고 어떠한 소수 의견의 묵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과 소셜미디어 속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를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소셜미디어 속 불관용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부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불관용이 만연하다. 왜? 오프라인 세계에 주체하는 사회적 분열이 온라인에서 확대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소셜미디어 속 분열,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분열이 확대 재생산된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제시문의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조금 더 친절하게 문제를 냈다면 이제 다른 제시문도 가져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해서. 자, 어찌됐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셜미디어에는 오프라인의 분열이 확대 재생산되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자본과 마주하면서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업데이트 시켜주죠. SNS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뜨는 피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떠한 관심사를 클릭했는가에 따라서 피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피드 안에 들어있는 광고들도 바뀌죠. 가령 내가 뭐 신발을 새로 사고 싶어서 신발과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 봤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에 어느 순간 갑자기 신발을 판매하는 그런 페이지라든가 피드가 계속 뜰 겁니다. SNS,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쓰는 인스타그램들도 내가 팔로우한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것과 연관되는 관심사를 가진 그런 이제 피드들, 사진들도 같이 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어떠한 이제 편리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나의 시야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선호도에 따른 취사 선택이 정보의 바운더리를 공고하게 설정하게 되고 그 바운더리 이면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인터넷 커뮤니티와도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죠. 커뮤니티에 따라서 여러 특성이 있잖아요. 뭐 남초 성향의 커뮤니티,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표현으로는 고이고 썩는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논리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사를 공유한다거나 어떤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끼리만의 그룹을 형성짓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의 관심사에서 조금 비껴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악순환의 반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 대중의 그러한 이제 관심사를 추종해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커뮤니티에 녹아들게 되는 그래서 나 역시도 어떤 나의 편협한 견해를 그러니까 불관용의 태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2번 문항에 대한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네. 2번 문항, 3번 문항입니다. 자, 2번 문항. 자, 가지문에서 하고 있는 이제 관용의 도구, 그다음에 이제 가의 내용과 다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를 보도록 하죠. 다. 자, 다수의 견해는 도덕적 성찰과 비판적 숙고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단 다수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집약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단 한 사람의 그릇된 주장일지라도 자, 그것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해 토론할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서로의 비판과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한다. 자,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사회 간섭이나 통제는 오직 그가 구체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경우를 제외하면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공론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의 필요성. 자, 그리고 개인의 어떠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의견 표출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횡포를 제한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라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위와 관련 지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서는 자,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자, 이거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 소셜미디어의 관용으로서의 도구. 자, 관용으로서 다시 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 세상 밖의 세상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관용을 위한 도구로서 세상 밖의 세상. 자, 이거를 그냥 그지그대로 얘기하는 그냥 고지고대로 제시문에 있는 세상 밖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나만의 용어로 바꾸는 표현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선생님은 경계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계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의 그런 경계의 확장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바운더리, 지식의 경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경계의 확장될 수 있다. 내가 더 넓은 배움, 그다음에 넓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론장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갖추어 나가는 공간으로서 소셜미디어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자, 소셜미디어가 한때는 대한 언론의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즉, 달리 말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자유로운 피력. 자,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에서 그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들의 목소리가 결국 메아리 쳐서 그 안에서만 들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초창기 소셜미디어 어떤 알고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기 전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뭐 한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 민주화 운동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다피가 물러난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주축 세력들이 결국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통제되고 장악된 언론 대신 실제 현장의 목소리,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다시금 독재 권력이 창궐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 안에서 토론되고 논의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톨레랑스,
그러니까 관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언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문과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이 가의 밑줄 친 A와 B 중 어느 것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자, 일단 A와 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 기술이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다. 즉, 실제로 그렇게 연결될수록 어떠한 관용성, 포용성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B,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내부의 목소리만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본다면 불관용의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라를 보도록 하죠. 자, 기술의 발전은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예측한다.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하고 일맥상통할 겁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기관, 정치인들은 사용자와 국민의 생각과 취향을 직접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자,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업들은 서비스에 반영하고 메뉴를 만들고 정부는 정책에 반영한다. 자, 보다시피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빅데이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걸 예측한다. 즉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만 분석하면 다 보인다라는 거겠죠. 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빅데이터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빅데이터. 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ABC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죠. 라지문과 관련해서 라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인 겁니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클릭 한 번 커뮤니티에 남기는 글과 댓글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A와 B 중, 즉 기존의 어떠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예상하는지 포인트를 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가의 밑줄 친 AB입니다. 가의 밑줄 친 AB.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SNS하고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SNS와 정보 소통 플랫폼. 핵심은 이제 플랫폼이죠. 네, 플랫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살펴보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A가 뭐였죠? 새로운 관계의 확장. B는 기존 관계의 강화. 네. 이거는 이제 긍부정으로 나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존 관계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존 관계의 강화를 이제 가지문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긴 했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관계의 확장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는 이제 관용이었고요. 요거는 연결될 수 있는 건 이제 불관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 부정의 느낌을 주겠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관용성을 기반을 하고도 있겠지만 상당히 조금 가벼운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존 관계의 관화가 불관용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친밀함,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중 어느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A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문을 조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분법적 구조가 이제 보이게 돼서 어느 한쪽은 긍정, 어느 한쪽은 부정 이런 쪽으로 좀 보이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좀 문제를 만들 때 미처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중에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라 지문과 관련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A. 자, A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확장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관계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죠.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세밀한 접근은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관심, 나의 취향들을 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포인트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다양한 접점. 그리고 이러한 접점이요, 점과 점을 마주시키는 이런 커넥트, 초연결 사회와 마주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취향을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주고, 그럼 그 취향을 맞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몰랐던, 또 내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는 취향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많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접근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빅데이터와 연결됐을 때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기반을 하고 있죠. 플랫폼에 기반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링크드인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의 사람인 같은 그런 구인구직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당근마켓이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 기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만드는 플랫폼에는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와 교류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접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수와의 만남, 그 다음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에 대한 분석의 틀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교한 데이터, 네, 정교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관심사나 그다음에 나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빈번해지죠. 자,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정교한 데이터는 심도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적절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의 아이디어인 거죠. 자, 이런 추가 정보는 해당 지식에 대한 심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맺었던 관계들, 특히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던 그런 관계들 내에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A와 B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네, 잠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또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시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절했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제너레이션 G, 젠 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모바일
IoT 뭐 이런 여러 기술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어떠한 정보 윤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어떤 불균형, 불평등, 불관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역기능을 억제하면서 이제 순기능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계에서도 대학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또한 더욱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본다면 콕 집어서 나올 것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의식들을 조금 공유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습니다. 다소 이제 뭐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직접 또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보다 다음번에 이제 면접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답변이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은 여러분들 모의 면접 예상 문항 문항집을 살펴보면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얘기했다시피 이제 문제들 중에서 1번과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오픈형 문장이기 때문에 A, B 둘 중에 뭘 골라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건 A, B 둘 중에 정확하게 골라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라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조금 접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3페이지 문항에 대한 문항 출제 의도와 문항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